19장 6.2절 특수 적분 계산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d 2y dx2 미지함수로 y라고 하고 독립변수로 x라고 했을 때 플러스 a dy, 사실 a가 여기고 여기가 b이고 dy dx 그 다음에 cy equal 이제 fx 요렇게까지 이제 다 봤었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 선형 그 상수계수 상미분 방정식 볼 때 우변 fx까지 봤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변 이퀄 0을 놓은 얘를 이제 우리가 이 비제차 방정식에 이제 대응되는 제차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이 비제차 방정식 얘의 해는 이제 yx는 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hx 이 제차 방정식 대응되는 제차 방정식의 해 더하기 ypx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yhx를 complementary function이라고 부른다고. complementary function. 제 교재에 그렇게 영문으로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슨 보완 함수 같은 거 auxiliary equation이랑은 또 다른 거죠. 보조 방정식이랑 다른 거고 보완 함수인가요 이게? 아무튼 그런 함수로 붙고 그 다음에 얘가 특수 적분 particular integr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integral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오늘은 요 특수 적분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지금 이제 19장 6.2절 부분에 바로 시작을 그냥 예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제부터 볼까요? 예제 19.26을 보면요. 이제 d2y dx2 마이너스 dy dx 마이너스 6y equal 2의 2x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줬는데요. 얘는 딱 봐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우변을 이퀄 0으로 해놓은 이 제차 방정식의 해들이 다 y는 2의 kx 이런 꼴로 해가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풀었었잖아요. 근데 우변에 지금 얘도 똑같은 2의 kx 꼴이니까 뭔가 좀 풀기가 수월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먼저 이 전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연관되는 이 제차 방정식에 대한 그 complementary function yhx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얘의 보조 방정식에서부터 나와야 될 텐데 2의 kx를 써주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보조 방정식 얘는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거 이퀄 0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연관되는 제차 방정식이니까 지금 얘가 이퀄 0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k는 3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바로 a 2의 3x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plementary function은 금방 구했는데 ypx를 구하는 게 문제죠. 근데 보면 이제 뭔가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 얘네들 보세요. yhx를 보면요. 얘 하나 봅시다. a2의 3x a2의 3x를 보면은 3이라는 k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요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A가 여기 곱해져 있겠지만 A는 그냥 계속 곱해져 있고 2개도 미분하면 요 3이 두 번 튀어나가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개도 미분한 거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미분 안 한 거 N인데 마이너스 6이 붙어있는 요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2의 KX라는 건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우변에 지금 2의 EX 승이 붙어 있으니까 좌변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돼야겠어요? 2의 EX 근데 거기다가 어떤 뭐 알파 이런 상수를 곱한 이런 모양이면 그러면은 우변에 1 곱하기 2의 EX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 2의 EX가 있는데 이제 K가 2가 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에 여기다가 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괄호 속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 알파 2의 2의 2x가 우변이 2의 2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나면은 그게 특수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해는 y equal y hx yx죠. 플러스 y px니까 a 곱하기 2의 3x 플러스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2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근데 왜 이 컴플리멘터리 펑션에 붙어있는 얘네 항들에는 a랑 b라는 미지수를 쓰고 임의의 상수를 쓰고 여기 특수적분에는 딱 정확한 어떤 개수가 바로 도출이 되어 나오느냐 이걸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거죠. 여기에 왜냐면은 얘가 이제 좌변에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응되는 우변에 fx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연관되는 게 여기다가 뭘 곱하면 여기다가도 뭘 곱해야 되고 그 상수가 곱해진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변이 0이잖아요. 대응되는 우변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임의의 상수를 곱하더라도 우변은 계속 0이기 때문에 뭔가 성립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어떤 자유도 같은 게 있어서 이 컴플리멘터리 펑션 이 항들에는 임의의 상수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우리 교재에서 다음 예제 19.27로 이어지는데요. 예제 19.27. 자, 이번에는 d2y dx2 6 dy dx 플러스 8y equal x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얘는 그 보조방정식 가지고 그 제차해 컴플리멘터리 펑션 구하라는 얘기 없이 그냥 파티큘러 인테그랄부터 구하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우변이 x 꼴이 나오려면은 ypx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어떤 꼴이면은 얘가 딱 x 형태가 나올까요? 우리 예전에 그 변수 분리 아니면 완전 방정식형 그런 데서 봤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알파 x 뭐 혹시 만약에 일단 이렇게 해보죠. 방금 전 문제처럼 우변이랑 똑같은 꼴인데 어떤 상수만 곱해 놓은 그런 걸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얘를 두 번 미분하면은 0이 돼 버리죠. yp의 2'은 그냥 0. 얘를 한 번 미분하면은 그 알파만 나오죠. yp 한 번 미분하면은 알파 상수만 나오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0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8 알파 x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알파가 0이어야만 그 상수항이 맞춰지는데 알파가 0이면은 좌변 전체가 그냥 다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냥 뭐죠? 그냥 이렇게만 쓰면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알파 x를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2'은 0이고 1'은 알파니까 대입하면은 0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8 알파 x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퀄 x가 되려면은 알파는 8분의 1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알파는 0이 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에다가 베타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한 번 미분했을 때 알파 되는 것도 똑같고 두 번 미분했을 때 0 되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에 대신 이제 8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항이 있어서 그러면은 요 지금 얘네 두 식이 뭔가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죠.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8 베타 좀 뒤로 밀어서 플러스 8 베타 이퀄 0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파는 8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위에 여기 8 알파 x 이퀄 x에서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에다 알파의 8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6 플러스 8 베타 이퀄 0이니까 베타는 8분의 6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64분의 6이네요. 그러면 32분의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값을 대입하면은 ypx는 8분의 1 x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3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조건 구할 수 있고 당연히 일반해를 다 구하려면은 제차의 그 컴플리멘터리 펑션까지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변이 fx 우변 fx가 지금 2의 kx 승인 거 봤고 그 다음에 x인 거 봤어요. 근데 x인 거 생각하면 뭔가 일반적인 다항 함수 n차 함수 그러니까 ax 더하기 b라든가 ax 제곱 죄송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든가 이런 n차 폴리노미얼이라고 하죠. 폴리노미얼 n차 다항식 얘네들이 우변에 있을 경우 이게 fx일 경우에 그러면 뭐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가 요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거기에 표 19.1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지금 2의 kx 그 다음에 n차 다항식에 대한 얘기 플러스 코사인 kx 사인 kx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표 19.1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특수조건을 구할 때. 그 표 19.1을 우리 머릿속에 이제 두고 다음 예제를 풀어보죠. 예제 19.28. 자, 얘는 이제 d2y dx2 마이너스 6 dy dx 플러스 8 y 이퀄 3 코사인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표 19.1에 fx가 이퀄 코사인 kx인 경우에는 해볼 만한 해 모양이 a 코사인 kx 플러스 b 사인 k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yp x의 꼴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입해서 이제 a와 스몰 b 미지수를 구해내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yp를 지금 1궤도 미분, 2궤도 미분 한 거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yp 1궤도 미분을 하면 한번 보죠. 코사인에서는 k가 튀어나가고요. 그러니까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k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k 사인 죄송해요. 코사인 kx 이렇게 되고요. yp2'은 마이너스 ak 제곱 코사인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k 제곱 사인 k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이걸 대입을 하면 자 k 제곱은 꺼낼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k 제곱 꺼낼까요? 아닌가? 결국은 또 다 항들끼리 합쳐야 될 테니까 그냥 둘까요? 마이너스 ak 제곱 코사인 kx
마이너스 bk 제곱 sin kx. 자, 그게 d2y dx2 요항이고요. 마이너스 6. 그다음에 마이너스 ak sin kx 플러스 bk 코사인 kx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8. 자, 얘를 a 코사인 kx 플러스 b sin kx 이렇게 지금 좌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퀄 코사인 kx 항들을 다 모아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a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bk 그죠? 마이너스 6 bk 그 다음에 8 플러스 8 a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sin k 플러스 sin k 항들을 다 모아볼까요? sin kx 그러면 마이너스 bkx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k 그 다음에 플러스 8b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이거 이퀄 뭐랑 같아요? 3 코사인 x랑 같다 이거죠. 자, 일단 k가 그러면 코사인 x랑 같아야 되니까 k가 1이네요. 그죠? 그럼 k가 1이면은 여기 안에 k 이퀄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b 플러스 8a 이퀄 3 요것만 이제 풀어내면 되고 그러면 7a 마이너스 6b 이퀄 3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k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6a 플러스 8b 이퀄 7b 플러스 6a인데 얘가 0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7a 마이너스 3b 이퀄 3 아니 3b가 아니라 6b죠. 아이고 제가 뭘 지웠네요. 6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a 더하기 7b인데요. 이퀄 0인 건데 각각에다가 소거를 시켜주기 위해 여기다가 6분의 7을 곱해주죠. 6분의 7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얘는 7a 더하기 6분의 49b 이퀄 0이 되고 7a 마이너스 6b 이퀄 3 여기인데 이렇게 빼주면은 그럼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6분의 49b 이퀄 3 빼기 0이니까 3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다 합치면 얼마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자, 6분의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9니까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9 이퀄 6분의 마이너스 85네요. 6분의 마이너스 85b 이퀄 3 이렇게 되니까 b는 마이너스 85분의 18 이렇게 되네요. 약분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85는 5 곱하기 17이죠.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는 이렇게 되고 a는 어떻게 되죠? a는 자 7a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85분의 18은 7a 플러스 68, 48, 108, 85 이퀄 3인 거잖아요. 그러면 7a 이퀄 3 빼기 85분의 108인데 85 곱하기 3 하면 255니까 38, 24 맞죠? 255 빼기 108 하면은 147인가요? 그렇죠? 분의 85가 7a 그러면은 여기에 21로 약분이 되네요. a는 85분의 2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 a에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 A에 85분의 21 대입하고 여기 B에 마이너스 85분의 18 대입하면은 그게 특수적분 ypx가 되는 겁니다. 자, 뭐 계산이 번거롭지만 뭐 볼 건 없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표 19.1을 잘 이용하면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번거로운 정리만 남아요. 자, 또 비슷한 예제들인데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회로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19.7 LC 회로라고 합니다. LC 회로. 직렬 LC 회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뭔가 전원 있고 VS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러지? 지가 알아서 직선이라고 잘못 판단해버렸네. 이렇게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캐패시턴스 C, 인덕턴스 L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패러데이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패러데이 법칙이 엄밀하게 맞는 건데 키리오프 법칙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 VC equal Q는 CV잖아요. 그래서 VC는 C분의 Q 이렇게 되는데 Q가 총전하량이어가지고 인테그랄 I dt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V는 C분의 I dt 이렇게 되고 VC는 그 다음에 VL은 L di dt 이렇게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L di dt 요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돌면은 VL이 있고 여기서 VC 캐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반대인 VS가 되는 거죠. L di dt 플러스 C분의 1 인테그랄 I dt equal V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VS가 뭐냐면은 V0 sin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없애주기 위해 양변을 전부 한번 다 미분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L d2i dt2 플러스 C분의 1 i equal 자 얘가 또 t에 대해서 미분되니까 우변이 오메가 v0 오메가 튀어나가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문제에 일단 이 식을 유도해내라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일반해를 구하래요. 일반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제차해부터 구해야겠죠? 그래서 L d2i dt2 플러스 C분의 1i equal 0 이렇게 써서 해야 되는데 L과 C의 값을 안 준 상황이네요. 자, 이거를 양변을 이제 L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러면 LC분의 1 그리고 얘는 약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I equal 2에 KT 승 꼴을 넣는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보조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2의 KT 곱하기 K제곱 플러스 LC분의 1 이퀄 0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C 분의 1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I는 제차에는 I의 제차의 이 컴플리멘터리 펑션 이 부분은 A 곱하기 2의 루트 LC 분의 T 플러스 B 곱하기 2의 루트 LC 마이너스 분의 T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잠깐요. 제가 뭘 하나 빼먹었는데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K제곱 이퀄 마이너스 LC 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J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J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듯이 C 코사인 루트 LC 분의 T 플러스 D 사인 루트 LC분의
t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면 제차해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제차해, 즉 특수적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특수적분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 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ft가 k 코사인 t 이런 꼴일 때 코사인 kt의 모양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it equal a 코사인 kt 플러스 b 사인 kt 이런 꼴로 두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k equal 오메가인 상황이죠. 여기 보다시피. 그 다음에 v0 오메가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식을 일단 좀 써야겠네요. L 그 다음에 얘를 2개도 미분하면요. i를 한 번 미분하면 i 프라임인 오메가예요. k는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i2 프라임은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b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이계도 미분항 결과 얘가 여기에 대입이 돼야 되는 거죠. L 곱하기 마이너스 꺼내고 오메가 제곱 바깥으로 꺼내면 아까도 그랬죠. 굳이 항을 다 구별을 안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마이너스 AL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BL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얘가 지금 요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1 여기죠. C분의 1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가 뭐랑 같아요? V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우리 미지수 뭘 구하면 돼요? 사실은 L과 C는 우리 사실 회로에서 주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일단은 일반 변수로 남겨놓은 상황인 거고 나중에 어느 값이든 대입할 수 있게 여기 스몰 a랑 스몰 b를 계산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항들에 대해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al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a 요것만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항들을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bl 오메가 제곱 플러스 c분의 b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는 0입니다. 얘는 0이고요. 어떻게 돼야 돼요? 보면은 이게 0이려면 자 보시면은 b 곱하기 마이너스 l 오메가 제곱 플러스 c분의 1 요게 0이라는 얘기인데 자 L 말씀드린 대로 소자에서 주어진다고 그랬고 C도 소자에서 주어진다고 그랬고 오메가도 입력 그 전원의 주파수 각주파수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0이 되려면 뭐 간단하게 B가 0이면 돼요. 그래서 이 B라는 개수가 0입니다. 손쉽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A C분의 1 마이너스 L 오메가 제곱 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V0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A는 자 양변에 C를 곱해줄까요? 그러면 LC 오메가 C는 여기 C가 이제 분자에도 있으니까 서로 약분돼서 1만 남고 1-LC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이퀄 V0 C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0 C 오메가 나누기 1-LC 오메가 제곱 얘가 A라는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B랑 A 다 알았으니까 어디에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여기. 그래서 자, 다 하면은 여기 요 제차식의 요 complementary function이랑 그 다음에 여기 특수적분의 A, B의 값을 대입한
요거 두 개를 더해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쓰면은 전체 IT equal IHT 플러스 IP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IHT는 C 코사인 루트 LC분의 T 플러스 D 사인 루트 LC분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A는 1-LC 오메가 제곱 분의 V0C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여기 코사인 오메가 T K가 오메가였죠? A가 방금 쓴 거고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인데 B 값이 0이니까 여기까지 쓰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LC 회로에 그 vs equal v0 sin 오메가 t 입력 이 상태에 대한 출력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일반해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계산이 좀 귀찮고 번거로워서 시간이 걸리지만 뭐 아주 어렵다 할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다음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19.8까지 넘어가도 되겠죠? 이번에는 입력이 IST 예, current source 전류 입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가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류가 IST가 요로도 흐르고 요로도 흐르고 요로도 흘려서 나뉘어서 그렇게 흐르잖아요. 나눠서 흐르는 거죠. 그러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 요 지점, 요 세 개의 포인트라는 게 사실은 한 지점이죠. 회로에서. 이렇게 다시 그리면 좀 덜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회로 공부할 때 꼭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은 덜 헷갈리죠. 이 세 개의 병렬이라는 게 병렬 회로라는 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렇게만 그려줘도 좀 덜 헷갈려요. 이렇게 그려주면 뭐가 자명하냐면 이 포인트에서의 전압이 이 두 포인트 사이의 전압차라는 게 다 똑같거든요. 세 개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이 전압에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는 IR equal V분의 R인 거고 그 다음에 인덕터 IL equal 또 뭐가 있을 거고 IC가 있을 건데요. 자, IL 관련한 수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LDIL dt equal V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전류의 그 변화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V equal Q 그게 캐패시터의 그 거였는데 Q를 미분한 것이 I거든요. 그러니까 CV equal Q가 있는 건데 이게 양변을 미분하면은 C dV dt equal I 이렇게 됩니다. 이게 IC가 되는 거죠. 그러면 IC 플러스 IC 플러스 IL 플러스 IR equal IS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좌변의 식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IC는 지금 어떻게 돼요? IC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V라는 거를 잘 보면은 V가 지금 IL과 연관이 되어 있죠. 같은 V가. 근데 우리 여기 19.8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여기 문제를 보면은 IL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IL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V가 LDIDT니까 여기 V 자리에 LDIDT를 대입할 수 있어요. DIL이죠 지금. DIL, DT.
그러면 IC equal C D dt L DI dt DIL dt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이건 다시 정리하면 LC D2I L dt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C 자리에 LC D2I L dt2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R도 마찬가지예요. IR이 아까 V분의 R, R분의 V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R분의, 근데 V 대신에 또 L DI DT를 써주는 거죠. DIL DT.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에 IL 남길 수 있죠? 그럼 equal IS.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이 식을 유도하라고 한 거 잘 유도했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풀어내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풀어내라는 게.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일단 뭐 L 값, R 값, C 값도 다 줬어요. L은 10 헨리, R은 10 옴, C는 0.1 페러드. 그 다음에 IS는 IST equal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줬네요. 자, 이렇게 줘 있고 이니셜 컨디션까지 줘 있네요. 좋네요. I0 equal 1 DI 0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I prime 0 equal 2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A번 문제는 solution of this equation subject to hence 전체 식을 다 구하라는 얘기네요. 전체 식을 다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요 식부터 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일단 제차 해부터 구해 볼까요? 해를 다 구해라. 이게 A번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계도 미분항 앞에 지금 LC가 곱해져 있는데 미운 모양이 만들어지. 이 LC를 양변에 대해서 나눠줘 버리면 I2' 플러스 RC분의 그러니까 LRC분의 L이니까 L은 약분돼 가지고 RC분의 1 I 프라임 플러스 LC분의 1 I equal LC분의 1 IS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 차이니까 우변을 0으로 지금 비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변은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I t equal 2의 kt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놓으면은 보조 방정식이 2의 kt 곱하기 k제곱 플러스 rc 분의 1k 플러스 lc 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퀄 0. 그럼 근의 공식에 의해서 k는 2분의 마이너스 rc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c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 나누기 lc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풀지 난감한데라고 걱정을 하는 순간 보니까 RLC 값들을 다 줬잖아요. 사실 애초에 식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죠. 이걸 더 미리 간단하게 넣는 게 좀 편했을 텐데 RC는 봅시다. RC는 10 곱하기 0.1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그냥 equal 1. LC는 뭐예요? 또 10 곱하기 0.1이네. LC도 1이네요. 아이고, 뭐 진지게 이렇게 지워가지고 더 편하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거죠 뭐. 그러면은 다 지워버려도 되죠. 다 1이니까. 다 1이니까 지워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얘도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고 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 j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제차의 k 값이에요. 그래서 제차의 부분 complementary function이라고 하는 I h t equal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j t
곱하기 a 플러스 b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j 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쓰면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t 곱하기 c 코사인 2분의 루트 3 t 플러스 d 사인 2분의 루트 3 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였죠. 지수값들 초기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는 있는데 벌써부터 구하면 안 됩니다. 전체 일반회를 다 결정해 놓은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값들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나머지 이 해 남은 부분 특수적분 부분까지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요. 우변의 이 is가 뭐예요? 얘가 아까 여기 2의 마이너스 2t 승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 표 19.1 가보면은 여기 한참 위로 올라가 보면 뭐라고 써놨었어요? 자, 2의 kx 승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우변 fx가 2의 kx 승이면은 우리 해 꼴도 특수적분의 꼴도 뭐 알파 2의 kx 승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 P, T equal 알파 2의 자 K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2T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얘를 이제 특수적분의 해라고 상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아까 LC와 RC에다 값을 다 대입하고 났더니 자, 이렇게 돼요. 식 자체가 I2' 플러스 I' 플러스 I equal 우변이 is인데 그게 lc분의 1을 곱한 거였죠. lc분의 1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밑으로 내려서 얘를 이 ipt를 여기다가 각 항들에다가 만들어서 대입을 해보면은 4알파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알파 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알파 2의 마이너스 2t equal LC는 뭐죠? LC L 곱하기 C 역시나 1이죠. 그러니까 그냥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버리네요. 4알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 equal 3알파 equal 1이 되죠. 알파는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즉 IPT equal 3분의 1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 해를 쓸 수 있죠. IT equal IHT 플러스 IPT equal A 이렇게 쓰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1 T C 코사인 2분의 루트 3T 플러스 D 사인 2분의 루트 3T 플러스 3분의 1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고요. 이제 경계값 초기값을 대입하면 되죠. I0 equal 2의 마이너스 2분의 1 0승은 1 곱하기 코사인 0은 1 C 플러스 사인 0은 0 0 곱하기 D 플러스 2의 0승은 3분의 1 equal 이게 뭐라고요? 근데 i의 0에서의 i 값은 1 요게 1인 거죠. 그 다음에 it를 전부 미분하면 i 프라임 t equal 좀 복잡하죠 이거 요거 좀 계산하기 복잡하겠는데 일단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t 곱하기 c 코사인 2분의 루트 3t 플러스 d 사인 2분의 루트 3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t 곱하기 마이너스 c 사인 2분의 루트 3t 플러스 d 코사인 2분의 루트 3t 그리고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 다 튀어나가야 되죠. 그죠? 2분의 루트 3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나누기 3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0을 대입하면은 I 프라임 0 하면은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C 코사인 0이니까 그냥 C 그 다음에 요건 여기는 D 이건 0이죠. 플러스 2분의 루트 3 요건 또 1이 되고 1 그 다음에 얘는 날라가고 D만 남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남는데 얘가 아까 뭐라고요? I 프라임은 I 프라임 0은 2 자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첫 번째 식에서는 1 곱하기 C 더하기 0이니까 C죠. C 더하기 3분의 1은 1이니까 C는 3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를 대입하면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 D 마이너스 3분의 2 이퀄 2 이렇게 되고 얘는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2분의 루트 3 D 마이너스 1 이퀄 2고 그러면 이항하면은 2분의 루트 3 D 이퀄 2 플러스 1이고 이퀄 3이고 D는 자, 루트 3분의 2 곱하기 3 이퀄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러면 C는 C는 3분의 2 그 다음에 D는 2 루트 3 요거 두 개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을 하면 IT는 최종적으로 2의 마이너스 2분의 1 T승 곱하기 3분의 2 코사인 2분의 루트 3 T 플러스 2 루트 3 사인 2분의 루트 3 T 플러스 3분의 1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해랑 비교를 하면 답을 잘 구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A번 문제였습니다. 여기 A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 C번 문제에는 0 input response 그러니까 이거는 IST가 0일 때, 즉 우변을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해라는 얘기인데 요거 뭐예요? 특수적분만 빼면 그냥 제차해만 두면 되는 거잖아요. 제차해만. 근데 여기서 제차해만 두면은 요건데 요거 여기가 이제 B의 해가 되는 셈인데 이 B의 해를 여기에 이제 B 문제의 일반 해가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이 해에 대해서 이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주면은 개수들 요 C와 D의 개수들이 다른 값이 나오겠죠. 우리 조금 전에 계산한 거랑 그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zero state response. This is the solution. 이건 뭐냐면은 그 모든 그 초기 조건이 초기 값이 i0 equal 1, i prime 0 equal 2가 아니라 둘 다 얘네들이 0일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그렇게 바꿔서 값을 도출하게 하고요. 걔도 역시 우리 계산한 여기 이 일반해 자체에다가 여기 요 일반해 여기 우리 일반해였죠. 아이고 전체 요 일반해에다가 방금 보았던 것 그 초기 조건을 다 0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 C와 D 개수를 다시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C번의 해가 되는데요. C번에서 구한 그 0 상태 출력과 B번에서 구한 그 0 입력 출력 두 개를 더하면은 그게 A에서 구한 거랑 같다. 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회로의 그 그냥 특성 원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 상당히 복잡한 경우들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특수적분까지 포함한 미분 방정식, 이계도 미분 방정식, 이계도 선형 상수계수 상미분 방정식, 이거로 구하는 걸 풀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예외 케이스들, 특수한 케이스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19.6.3절에 이어집니다. 19.6.3 19.6.3절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 그 제차해의 해랑, 그러니까 제차 방정식의 해랑 그 다음에 그 특수적분이랑 특수적분이라기보다는 그 엄밀하게 우변의 fx 함수에 이거랑 뭔가 항이 공통될 때 이게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fx의 그 모양에 따라 표 19.1의 경우 그 방식을 써서 fx가 만약에 뭐 2의 3t다 이러면은 우리 그 이 특수적분이 알파 2의 3t 뭐 이런 형식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하고 이제 풀어보잖아요. 그리고 알파에 대해서 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애초에 이 제차 방정식의 해에 2의 3t 항이 하나 들어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 항하고 두 개가 그냥 더해져 가지고 하나의 항으로 축소될 거잖아요. 축소돼 버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합쳐져 버리면은 이게 뭔가 세 개의 항으로 합이 해가 그렇게 합해져야 되는 그런 조건을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는 느낌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봅시다. 예제 19.29번 얘기고요. y2' minus y' minus 6y equal 2의 3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이 부분만 봐서 이 부분만 봐서 보조 방정식을 써보면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equal 0 이렇게 되고 k는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 equal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3, 마이너스 2 그래서 제차에는 yh x는 a2의 3x 플러스 b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2의 3x 승이 얘가 지금 fx 요 우변 이 비제차 항에 대응이 되는 동일한 거죠. 그러면 이제 특수적분을 구하려고 할 때 요 전체 요 식에 대한 특수적분을 구할 때 ypx equal 알파 2의 3x 이렇게 3x 이렇게 풀려면요 9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6 곱하기 알파 equal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양변에 이제 2의 3x 승이 따로 붙는다고 치고 붙어 있는 걸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빼낸 거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은 애초에 게다가 얘가 또 0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뭐 알파 0을 대입해 봐요. 그러면은 equal 2의 3 0 그냥 0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2의 3x 승 꼴로 이걸 만족시키는 특수적분으로 이 전체 식을 만족시키는 걸 뭐 도출해내려고 그랬더니 뭔가 안 나와요. 아다리가 맞질 않습니다. 알파 곱하기 2의 3x가 특수적분이 되질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엔 특수적분을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그 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중근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금 yp의 x에 대한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 2의 3x 승 여기에다가 x를 하나 더 곱해줘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전에 yp를 대입했을 때 equal 0이 그냥 나와 버리는 게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3이 이게 K잖아요. K인 셈이고 아까 이 3이 이 보조 방정식을 이퀄 0으로 만들어주는 K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3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보조 방정식에 해당하는 항들이 그냥 0으로 추계하게 돼버리는 상쇄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알파 x 2의 3x 승 이런 식으로 특수적분 항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알파 2의 3x 자 이게 지금 yp 프라임입니다. 그럼 알파 2의 3x 플러스 알파 x 3 2의 3x 이게 알파 프라임이죠. 그러면 얘는 알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2의 3x 승도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3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뭐 yp의 2'을 계산할 때는 그냥 여기를 미분을 그대로 하죠. 그러면 3알파 2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3알파 2의 3x 플러스 9알파 x 2의 3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9알파 x 2의 3x 플러스 6알파 2의 3x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얘네들을 그러면은 여기 오리지널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9알파 x 2의 3x 플러스 6알파 2의 3x 마이너스 y 프라임은 요거 그냥 요거 쓰죠. 마이너스 알파 2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x 3알파 x죠. 2의 3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알파 x 2의 3x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6을 곱한 거죠. 마이너스 6 알파 x 2의 3x 이퀄 2의 3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뭘 우리가 도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알파 값을 계산을 해내면 되죠. 자, x 2의 3x 승들을 다 묶어보면요. 여기 9알파 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있고 마이너스 6알파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6알파 당연히 얘네들이 쫙 상쇄가 돼서 이 항은 다 날아가고요. 플러스 6알파 2의 3x 자, 얘네들은 다 방금 처리를 한 거고 마이너스 알파 2의 3x 이퀄 2의 3x 여기 좌변은 5알파 2의 3x 이퀄 2의 3x니까 알파가 3x 5분의 1 이렇게 도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 ypx는 이 자리에 5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5분의 1 x 2의 3x가 되고 이거를 여기 위에서 계산한 yh랑 합치면은 y 이퀄 자 다시 a 2의 3x 플러스 b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분의 1 x 2의 3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예제 문제 풀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답이 잘 풀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19.9, 19.10, 19.11 이런 내용들인데 얘네들은 조금 그냥 미분방정식 풀이의 그 범위를 좀 넘어서는 나중에 여러분 전자기학 2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과도하게 물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수업 시간에는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실시간 문제 풀이 시간에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19장 6절을 다 마친 건데요. 마지막으로 19장에 19.7절하고 8절이 있는데 이 미분방정식의 해로 무한급수 형식의 얘기랑 그래서 뒤에 지금 19장 7절은 19.7은 급수 형식의 미분방정식 해
다음에 19.8은 베셀 펑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Bessel's equation, Bessel and Bessel function. 시간 관계상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 왜냐면은 20장 가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배워야 되거든요. 베셀스 펑션, 베셀스 이퀘이션 얘네들이 그 등장하는 부분이 꽤 뭐 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하셔도 될 거예요. 꼭 지금 다 공부를 안 해놓더라도 어차피 뭐 다른 과목들에 좀 등장해도 뒷부분에 등장한다든지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서 등장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등장하는 얘네들과 관련된 공학 이론이 어떤 게 연관되는지를 알려면은 그 해당하는 부분에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 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런 데도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19장 끝 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에 이제 이어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